오늘은 이광사의 한시, 늙은 소의 탄식. 원제는 노우, 늙은 소죠. 탄식하다 라고 하는 한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늙은 소의 행태에 대한 묘사를 통해 평생 고난을 겪은 화자 또는 작가가 느끼는 인생 무상을 표현한 칠원율시의 한시입니다. 작가가 명문가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서예가였지만 당쟁에 휘말려 유배를 당한 후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는 사실을 염두한다면 화자가 늙은 소를 보면서 자신을 투사하여 읊은 작품일 수도 있고, 늙은 소를 화자로 내세워 자신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7원 율시라고 했으니까 율시니까 8줄이겠네요. 그죠? 한 줄에 몇 자? 7자 라고 보면 되겠고요.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여기에 원시에 대한 발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현대어풀이만 보겠습니다. 진창에 빠지고 흙덩이에 넘어져 다만 큰 소리로 울고 오르막이든 평지든 무거운 짐 끌 가망이 전혀 없네. 아침엔 푸른 언덕에 누워 희의 그림자에 의지하고 밤에는 배고르며 쓸쓸한 외양간에서 날 밝기만 기다린다. 갈까마귀조차 등을 쪼다가 수척한 것을 슬퍼하고 망가진 쟁기 허리에 걸치고 밭 갈던 옛일 떠올리네. 쓸모다해 버려짐은 예부터 그러하니 다만 실속도 없이 명성만 남음이 불쌍쿠나. 아마 주제는 여기에 있다라고 봐야겠지요. 그죠? 내가 쓸모를 다 해줬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야? 버려진 거야. 뭐만 남았어? 쓸데없는 명성만 남았구나. 이거죠. 명성만 남은 거. 쓸데없는 명성이다. 그럼 요거 하비명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창에 빠지고 흙덩이에 넘어져. 자, 이거는 누가? 소가. 그죠? 자, 이거는 소가 지금 고난에 빠져 있는 상태고요. 대꾸법이고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큰 소리로 울고, 한마디로 뭐야? 이 넘어져서 일어나질 못해,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죠.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청각적 심상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는 시각적 심상, 여기는 청각적 심상, 두 개의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늙은 소가 겪는 고난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르막이든 평지든 무거운 짐 끌 가망은 전혀 없네. 자,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무거운 짐을 끌었어요. 그죠? 이제 끌까지 내모쳤잖아. 그죠? 자, 밑줄 치고 동그라미 기억이 여기까지인지를 보는 건데, 무거운 짐을 끌던 모습은 젊은 시절에 노동하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 못해.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왜 못해? 늙었거든요. 늙고 그 다음에 어떤 기력도 잃고 기운도 잃고 모든 걸 잃어버린 거야. 이거를 우리가 아까 해제로 연결시킨다면 이게 이제는 벼슬을 박탈당하고 유배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벼슬 맡을 기회를 박탈당한 작가와 사회적 약자인 늙은 소가 이렇게 대응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행과 이행은요, 결국 고된 노동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늙은 소의 고난이 되겠습니다. 아침엔 푸른 언덕에 누워 해그림자에 의지하고 밤에는 배고르며 쓸쓸한 외양간에서 날 밝기만 기다린다. 자, 이때 해그림자라고 했거든요. 지금 얼핏 보면요, 푸른 언덕에 해그림자에 의지한다, 날 밝기만 기다린다. 그러니까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해그림자는요, 힘없이 늘어져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밤에는 배를 골고 있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쓸쓸한 외양간이에요. 쓸쓸한 외양간이니까 도와주거나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정이입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 내지는 늙은 소의 정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엔, 밤엔 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건 결국 이러한 시간의 경과를 통해 하루 종일, 늘, 항상, always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즉 삼행과 사행은 일이 없어서 배고르며 하루를 보내는 소의 처지를 얘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까마귀조차 등을 쪼다가 수척한 것 슬퍼하고 누구의 등을 쪼아요? 그렇지, 소의 등을 쪼는 거예요. 이쪽에 쪼다라고 하는 것은요, 빼앗다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괴롭힘을 주는 존재조차도 나를 괴롭히다가도 불쌍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연민의 정서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불쌍하겠어. 망가진 쟁기 허리에 걸치고 밭갈던 일 옛일 떠올리네. 이 망가진 쟁기를 보면서 옛일을 떠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망가진 쟁기는 과거 회상의 매개물이면서 밭갈던 옛일이라고 하는 건 젊은 시절에 기운차게 일을 하던 그 모습이라고 본다면 과거 젊은 시절을 회상함이라고 보면 돼요. 5행과 6행은 결국 과거와 달리 수척해진 소의 모습에 대한 연민. 쓸모 다해 버려짐은 예로부터 그러하니 쓸모가 다해지면 버려진대요.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어떤 단어? 그렇죠. 토사구팽. 옛날부터 그래. 늘 일상적인 현상이야. 인지상정. 다만 실속도 없이 명성만 남음이 불쌍하구나. 자, 여기서 명성만 남음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은 얻은 것도 없이 이름뿐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뭡니까? 사회적 약자로서의 회한이고요. 그 다음에 연민과 탄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명성만 남다 할 때 이 명성은 옛날 한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박질하던 시절 당나라 한유가 소가죽신을 의인하여 쓴 가전체 소설 하비후 혁화전에 유리한 말로 이 작품에서는 공연히 실속도 없이 이름만 남았다는 자조적 의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7행과 8행은요, 늙어서 쓸모가 없어지면 버림받는다는 이치와 자기 자신에 대한 회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광사의 늙은 소의 탄식이라는 한 시에 대해서 한 행,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고요, 칠언율시고요, 우의적이고요, 그 다음에 회상적이다. 늙은 소와 같은 신세가 된 자신의 삶에 대한 탄식이다. 자연물에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고 있다. 어디다가? 그렇죠. 늙은 소겠죠. 작가가 명문가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서예가였지만 당쟁에 휘말려 유배를 당한 후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라는 점을 염두한다면 아침맨 푸른 언덕에 누워 해그림자 의지하고 밤에는 쓸쓸한 외양간에서 날 밝기만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것은 유배당하여 현실에서 소외된 작가의 모습에 대한 우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쓸모를 다해 버려짐은 그러하니 실속도 없이 명성만 남음이 불쌍구나 라고 하는 것은 작가 자신에 대한 연민과 탄식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듯이 소와 작가와 소의 관계가 1대1 대응 관계를 가지며 자연물에 자신의 처지를 투사해서 자신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자신의 삶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표현상의 특징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비는 이거죠. 진창에 빠지고 흙덩이에 넘어져 큰 소리로 울고
오르막이든 평지든 무거운 짐 끌 가망이 전혀 없네. 자,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는 이딴 거 별거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거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울고 가망이 없어요. 즉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대비해서 늙은 소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시간은 아침엔 누워서 의지하고 밤에는 날 밝기만 기다린다예요. 즉 아침과 밤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누워서 의지하고 날 밝기만 기다리는 시적 대상 늙은 소의 무료한 일상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각적 심상입니다. 진창에 빠지고 흙덩이에 넘어지는 건요, 시각적 심상이라고 본다면 큰 소리로 운다는 것은 청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시적 대상인 늙은 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영탄은요, 이 영탄 어미 쿠나가 있어요. 우나. 이러한 영탄형 어미를 사용해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어떤 태도? 자, 회환의 정서와 연민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인용? 이 작품에 인용이 있었나? 라고 한다면 실속도 없이 명성만 남음, 하비우명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당나라 한유의 소설을 인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광사의 칠언율시 한시, 자, 늙은 소의 탄식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